흥신소 일회 비용, 탐정 일회 비용 차이가 있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 여성 탐정사무소는 과거 흥신소 시절부터 최근 탐정사무소까지 민간조사업계의 변화의 중심에서 그것을 직접 지켜본 원로업체로서 최근에 많이 받은 질문 중 몇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며칠 전에 흥신소는 불법, 탐정사무소는 합법 이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썼었고 결론은 둘 다 합법인데 하는 업무에 따라서 불법과 합법을 구분한다고 알려드렸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흥신소 일회 비용과 탐정 일회 비용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전제는 바로 결론부터 던지고 나서 이유를 나열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해보자면 흥신소 일회 비용과 탐정 일회 비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일을 하는 업체의 마음입니다. 최근에 자꾸 탐정이 합법화되었다고 홍보를 하면서 흥신소는 불법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쓰는 업체의 블로그 글들을 많이 접해봤는데요. 아마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그리고 탐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외부 광고 대행사에게 블로그 글을 쓰도록 맡겼거나 건당 10,000원이 되지 않는 비용으로 글만 알바를 통해서 쓰게 되면 이 업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따라하는 글을 쓰려면 관련 기사나 동종업계의 블로그를 보고 짜깁기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2020년 8월 기준으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이후에 한동안 탐정합법화에 대한 잘못된 기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글들이 일파만파 홍보용 블로그 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엄연히 따지면 신용정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탐정이라는 직업적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삭제가 된 것이라서 탐정이라는 단어를 직업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석한 뒤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알려드리기에는 일반인들이 그냥 비용이나 확인하러 들어와서 알고 싶은 내용이 아니기에 각설하고, 정확하게는 프로 여성 탐정사무소도 흥신소 이름을 쓰다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어두운 이미지의 직업이기에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처럼 활동하게 된 것이죠. 사법권이 없는 탐정은 흥신소 심부름센터와 크게 하는 일이 다를 게 없어요. 흥신소 간판 걸고 운영한다고 잡혀가거나 불법업자라고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부르는 명칭의 차이뿐이지 하는 일은 동일하니까 그냥 마음 가는 곳에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으시면 되세요. 중요한 것은 흥신소 일회 비용과 탐정 일회 비용 저렴한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중고차가 평균 시세 2천만 원 하는 것을 1,000만 원에 판다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달려가시겠죠? 그런데 왜 정상적인 시세대로 받아야 하는 중고차를 1,000만 원이나 할인을 할까요? 사고차나 침수차이거나 문제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내놓은 것이거나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뻔한 공식이 있는데도 일주일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받았던 민간조사업체의 평균 금액이 현재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싸게 날리는 업체가 있으니 소비자들이 좋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싸게 받는지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흥신소가 불법이어서 비쌌던 것이고 탐정은 합법이라서 저렴하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업체도 봤는데, 조사해보니 개업한 지 2달밖에 안 된 현장 경험 부족한 초보 업체였어요. 아마도 그들은 일 잘하는 큰 네트워크 탐정업체나 원로 흥신소 선배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은 금액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하지만, 이런 업체들로 인해서 의뢰인들은 인생이 걸린 중요한 순간을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또는 아마추어인 초보 탐정에게 맡기고 결과도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문제는 더 악화되거나 꼬여버렸으니 베테랑 탐정이나 경험 많은 흥신소를 찾아서 또 비용을 지불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히려 초기에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을 더 망쳐버렸으니 돈과 시간이 더 들 수도 있어요. 흥신소 일회 비용 그리고 탐정 일회 비용 검색을 하는 사람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로 저렴한 곳 찾기겠죠. 절대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금액 쇼핑하고 다녔다가는 2배 또는 3배의 시간과 돈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양심껏 프로 여성 탐정사무소가 알려드려요. 그리고 반대로 엄청 비싸게 받는 것도 사실상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브랜드를 좋아하죠. 이쪽 업계도 마찬가지로 탐정업체로서의 브랜딩을 하고 싶어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하고 TV도 출연하고 이름을 걸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모두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죠.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적어도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그 믿음, 보장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감당하기에 비싼 금액을 측정하는 곳들도 있죠. 고객 입장에서는 믿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업체보다 많이 비싸다고 해도 마음 졸이는 비용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업체들은 투입되는 인력을 속이거나 장비 대여 등 여러 가지 옵션을 붙여서 큰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의 잘잘못을 떠나서 약속한 계약대로 이행만 된다면 저희도 입을 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민주주의는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니까요. 정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물을 흐리는 것뿐이지 사실 정말 양심적이고 열심히 활동하는 탐정들도 많아요. 프로탐정이 10수년 동안 면해가는 민간조사업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향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예상되는 그림이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더 많은 업체와 초보 탐정들이 창업을 하면서 결국은 광고 싸움이 예상되고 이득을 보는 것은 자본력을 갖추고 전국 시장에 광고를 깔고 업체를 돌릴 수 있는 네트워크 업체들과 그 업체를 광고주로 대행을 해주는 광고업체의 윈윈이 될 것 같아요. 즉, 지금처럼 안일하게 고만고만 쉬엄쉬엄 먹고 살았던 시대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올 것이며 이 춘추전국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브랜딩을 하고 대중들에게 자신의 업체를 알려야 하고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제품들에는 세금 이외에도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는데 아마 브랜드 탐정사무소의 운영을 위해서 지출된 광고 비용까지도 소비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향후 더 저렴하게 흥신소일의 비용, 그리고 탐정의뢰 비용으로 상담하며 모객하는 업체들은 계속 등장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인생이 걸려있는 중요한 순간에 어떤 업체에게 맡겨야 당신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인지를 저희 프로 여성 탐정사무소는 여성 대표가 운영 중이며 여자이기에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매우 많아요. 그 이유는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